동작에 기대는 형식보다는 리듬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안무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3년 전 칼군무라는 이름에 딱 들어맞는 형식의 구성을 많이 갖추더라고요. 근데 이후부터는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이런 거를 보면서 방찬이라는 멤버를 보고 조금 놀랐었던 게 이렇게 사이드에 있을 때랑 자기가 들어왔을 때랑은 차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스트레이키즈라는 팀이 뭐 저마다 그 팀을 보고 인지를 한 시기를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특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자체 제작도를 하면 또 이 그룹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이 그룹이 지금 빌보드 70년 역사에서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바로 카르마 앨범으로 돌아온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야, 이번에 이 카르마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르면서 7번째 지금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기록을 한 것이고, 이것이 빌보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BTS의 기록마저 넘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이 키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요즘 대중가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밴드형이라든지 혹은 음원형 곡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무대 공연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제작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혹은 뭐,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되게 깊잖아요. 팀이 그렇죠. 가지는 역사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화력을 유지하면서 폼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같이 왔다라는 것 자체만 놓고 봐도 굉장히 리스펙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네.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보이그룹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어떤 자체 제작을 모토로 삼고 있고, 팀 내에 보컬 라인, 랩 라인, 그리고 또 프로듀싱 라인도 있고, 그런 점들이 저는 세븐틴도 좀 많이 생각이 듭니다. 세븐틴도 보면 프로듀싱 파트가 있고 곡 파트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신들이 만드는 노래로 지금 전 세계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는데, 저는 역시 스트레이키즈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신메뉴나 백도어나 이런 굉장히 무대 자체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생각이 나거든요. 루다님은 스트레이키즈의 퍼포먼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제 신메뉴라든지 혹은 소리꾼. 그렇죠. 소리꾼.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안 그래도 이야기를 제가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주는 어떤 그 제가 받아들이는 스트레이키즈의 어떤 그런 정수랄까요? 정수. 네, 딱 들어오는 스트레이키즈 하면 생각나는 퍼포먼스는 딱 그걸로 정리가 되는, 저에게는 그런 게 좀 있어서, 특히나 소리꾼 같은 경우에는 좀 나온 지도 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못 봤던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뭐 처음 시작할 때 다양한 포메이션이라든지 어떤 멋지고 강한 느낌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뭔가 유려한 느낌을 좀 살리려고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타 팀들하고는 이 부분이 또 많이 달랐구나. 그리고 그 컨셉 자체가 다른 팀들이 많이 안 하는 컨셉이잖아요. 소리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즐겁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성공하고 나서 이제 K-팝에 유행한 것이 마라맛 K-팝이다라고 이 강렬한 사운드 있잖아요. 저는 루다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무대 위에서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좀 K-팝에서 경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사실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무대, 아주 커다란 무대에서 다인원 멤버들이 튀어나와서 칼 같은 각도로 이제 맞춰서 춤을 추고 막 사람들이 미치게 하는 이런 무대 자체의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좀 어느 정도 경시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에서 유독 스트레이키즈가 인기가 많은 이유를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들이 만드는 노래도 뭐 복잡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스트레이키즈 음악 들으면서 그냥 빵빵 뛰고 즐겁고, 우리는 계속해서 음악 만들 거고 잘할 것이고, 이런 자신감 넘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레모니가 타이틀곡이에요. 네. 이 노래는 사실 저는 퍼포먼스보다는 좀 강자의 여유라고 해야 돼요. 유려함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루다님은 좀 퍼포먼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거 보고 안무를 한번 살펴봤는데, 보면서 느꼈던 게 동작에 기대는 형식보다는 리듬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안무가 만들어져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교집합되는 부분이 리듬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가 보여줄게 이런 느낌은 아닌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흐름이 아무래도 칼군무에 이렇게 의존하기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너는 그렇게 해, 너도 이렇게 해, 우리가 약간 맞진 않지만 우리는 조화롭게 같은 걸 하고 있어 라는 그 느낌을 주는 것을 굉장히 중시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흐름에 정확히 딱 들어맞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레모니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건 무대 위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게 음악 방송도 지금 하고 있고 합니다만은 스트레이키즈 하면 역시 뭐 거대한 스테이지, 뭐 돔 경기장 이런 곳에서 진짜 큰 압도적인 무대에서 이 노래를 한다면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참 무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노래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스트레이키즈가 이번에는 좀 유려하게 좀 리듬을 타면서 뭐 칼군무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이 팀도 뭐 칼군무하면 또 빼놓을 수 그렇죠, 없죠. 그렇죠. 저는 매니악의 그 후렴 동작도 네. 생각이 나고 그 어쨌든 그 빡센 그 마라맛 케이팝을 완성하는 건 결국 퍼포먼스의 완성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스트레이키즈가 좀 추구하는 퍼포먼스에 미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전 곡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3년 전, 그러니까 4, 5, 6 뭐 이렇게 전 곡들은 칼군무라는 이름에 딱 들어맞는 형식의 구성을 많이 갖추더라고요. 근데 이후부터는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것만 할 줄 알아서 이것만 계속하는 팀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가 지금은 뭔가 이런 거에 우리 퍼포먼스에 더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걸 진행을 하고 또 우리의 음악 스타일이 바뀌었어? 우리 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라고 해서 이게 자유자재로 마치 메타몽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스트레이키즈를 보다 보면 이 퍼포먼스를 행하는 데 있어서 뭐 보컬 멤버, 프로듀스 멤버 이런 구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같이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퍼포먼스 잘하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루다님은 좀 스트레이키즈 이제 무대를 보면서 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멤버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전 현진이라는 멤버가 현진.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그냥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면서 이게 너무 잘생겨서 그런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빼놓고도 보면서 느끼는 게 춤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것들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멈출 때 멈추고 출발할 때 출발하고 뻗을 때 쭉쭉 뻗어주고 뭐 이렇게 내릴 때 힘 딱 주고 내리고 이런 어떤 당연히 행해져야 될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걸 잘 행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대 위에서 빛날 수가 있는데 현진이라는 멤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무대를 보면 항상 현진이 있다라고 네. 할 수 있고 뭐 얼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필릭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필릭스. 사실 저는 스트레이키즈가 가장 좋은 것은 이 무대를 하면서 멤버 한 명 한 명을 각인하는 그 솜씨가 탁월한 것 같다. 그러니까 프로듀싱을 할 때부터 노래를 만들 때부터 이 멤버가 이 파트에서 이렇게 돋보이도록 뭔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랩 라인, 보컬 라인들이 어쨌든 안무보다는 네. 그런 파트에 좀 많이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현진님 외에 좀 더 주목하고 계신 멤버가 있다면 어떤 멤버가 저는 있을까요? 방찬이라는 멤버를 보고 조금 놀랐었던 게 이렇게 사이드에 있을 때랑 자기가 들어왔을 때랑은 차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사이드로 빠져 있을 때는 다른 멤버들처럼 힘 잘 주고 땅땅땅 진행을 하는데 본인 파트로 돼서 자기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귀신같이 릴렉스하게 탁 풀어주면서 가운데 섰을 때 오히려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옆으로 빠지면 근데 이게 이 릴렉스한 게 옆에서 진행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처지거든요, 이쪽이. 네. 갑자기 이 친구만 릴렉스하게 하니까. 근데 옆으로 빠졌을 때는 그 날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잡아줄 거 다 잡아주는데 가운데로 딱 들어올 땐 귀신같이 딱 릴렉스하게 딱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흥미롭게 봤다. 현재 뭐 8명이죠, 스트레이키즈가. 네. 루다님이 좋아하시는 짝수 그룹인데 이런 다인원 보이그룹의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세븐틴도 사랑하는 것이고 스트레이키즈도 있는 것이고 스트레이키즈가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다인원 보이그룹의 매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인원 보이그룹에 하면 루다님이 가장 보고 싶은 안무는 또 어떤 안무세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오히려 다인원일 때 여러 명이서 무대 위에서 올라와서 다 같이 우와 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2명만 남고 오히려 3명만 남고 그러니까 뭐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파트에서는 나머지 멤버들이 빠져주고 2명만 진행을 하는데 이 2명만 진행하는 안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더 보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2인조 팀들한테는 2명이 남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 명인 팀이 뭔가 어떤 그렇게 골라먹는 맛으로 이 파트에는 너랑 둘이 뭔가 안무를 진행을 하고 이런 다양하게 변화되는 유닛화되는 그런 무대 구성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스트레이키즈 노래하면은 많은 노래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 보컬 라인, 랩 라인 이런 분들이 또 유닛으로 노래를 발표하기도 하니까 무대 콘서트 가면 사실 그런 유닛곡 퍼포먼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스트레이키즈 노래 중에 네.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신가요? 저는 그거 특. 특. 네. 아. 특이 가장 저한테는 야 이거는 딱 듣자마자도 이 노래는 무조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아. 네. 왜냐면 안무를 보기 전에 노래만 일단 딱 들었는데 노래가 이게 확 꽂히는데 근데 안무를 봤는데 더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이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스트레이키즈라는 팀이 뭐 저마다 그 팀을 보고 인지를 한 시기를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특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 노래도 중간에 비트 체인지. 그렇죠. 안무 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노래 중 하나예요. 네. 어렵죠, 어렵죠. 스트레이키즈 안무 중에 또 기억에 남는 안무 있으신가요? 그거랑 또 아까 이야기했던 소리꾼 같은 경우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었던 게 그 컨셉이라는 걸 정해놓고 뒤로 갈수록 컨셉이 점점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없이 처음 시작의 어떤 그런 딱 이 한국적인 그 느낌을 그대로 그냥 끝까지 쭉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 특히 초반부 대형 이런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는구나. 숫자가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소리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떤 K-pop 퍼포먼스에서 거대한 무대에서 뭔가 자신들의 실력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싶을 때 많은 그룹들이 또 선택하는 커버 곡이기도 하죠. 전 개인적으로 뭐 음악을 더 집중해서 들으니까 그 그룹의 초창기에 냈던 미로나 마이페이스 이런 노래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퍼포먼스로는 역시 저도 특이나 전 백도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특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이키즈가 누가 들어도 이거 K-pop 그룹이다 라는 것을 바로 증명을 하죠. 네네네. 바로 뭐 처음 시작하는 가사가 여기 서울특별시로 시작을 하니까. 네, 좋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국내에서보다 사실 해외에서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물론 국내에도 팬분들이 이제는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팬덤이 이미 존재를 했고 더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퍼포먼스에 조금 더 중심이 있고 물론 음악도 탄탄하게 만듭니다만은 이런 그룹들이 사실 미국에서는 조금 더 화제를 끄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블랙핑크도 어떻게 보면 노래 자체가 굉장히 그 많은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뛰게 만드는 네네. 이번에 노래 제목도 뛰어 뛰어니까. 아니겠습니까? 블랙핑크도 그렇고 트와이스도 그렇고 스트레이키즈도 그렇고 이런 퍼포먼스 좀 거대한 퍼포먼스를 할 때 안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보고 싶으세요? 이런 뭐랄까 아무래도 실은 근데 그 규모라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과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댄서를 수급하는 것이라든지.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꼭 다인원만이 거대한 퍼포먼스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다양한 무대 특수 장치라든지 네. 혹은 어떤 뭐 조형물이라든지 오브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어떤 그런 거대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부분하고 어찌됐든 계속 그렇죠. 이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걸 제가 가장 느꼈던 게 사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처럼 미국에서 인기 있기 전에 콘서트 가보면 와 컸거든요. 네. 모든 게 다 컸어요. 크고 그래 이 정도 그룹이라면 이 정도는 네. 해야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니 K-pop 그룹한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네. 한국에서 안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10만 명, 그렇죠. 막 그런 5만 명 이상 관중들 앞에서 정말 뭐 우습게 매진시키고 거대한 공연을 하는 K-pop 아이돌들의 모습이죠. 네. 좋습니다. 이제 K-pop 참참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스트레이키즈의 매력 무엇입니까? 끈기라고 생각을 해요. 끈기. 네, 왜냐면 그 지칠 법도 한 그 에너지를 끝까지 계속 이어나가는 그것도 끈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되게 끈덕지게 잘 이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노래 들어보면 정말 강중약이 있다고 하는데 강강 이렇게 가는 느낌도 있는데 텐션이 처지지 않아요. 네.